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엠보잉 컨텐츠 강의를 맡은 김미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색시라는 단어가 참 낯서네요.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사회자님이 첫 번째 강사님을 모실 때도 두 번째 강사님을 모실 때도 세 번째 강사님을 모실 때도 20대이십니다. 이 말을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했는데 저는 왜 20대가 아닌 새색시가 됐는지 뭐 가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그쵸. 새색시, 그쵸. 20대도 새색시일 수 있죠. 그쵸.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저는 NRC 사업을 이제 약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어린 나이에 만나서, 저는 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20대 이 정보를 만나서, 제가 처음에 이 정보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내 인생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쓰는 핸드폰 그리고 내가 밖에서 사서 쓰는 모든 것들을 바꿔 써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처음 사업 받았을 때 느낌이었어요. 여러 번 강의를 듣고 많은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거를 선택해서 결과물만 만들어낸다면은 어쩌면은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내 미래가 조금 더 여유롭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서 어느새 저도 부업으로 10년째 이렇게 진행을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게 어제 통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신규분들 좀 계시죠? 그쵸? 네,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통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통신 얘기하다가 전략상품 얘기를 해. 그쵸? 화장품 얘기하고 건강기능식품 얘기하고 막 냄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 뭐 하자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NRC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략 상품군들 중에 어쨌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통신과 이 엠보임이라는 상품은 내가 어느 정도 영업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핫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교육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영어 잘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엠보임 플래너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아니면 영어를 좋아한다. 네. 계십니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네. 그죠. 네. 관심만 있으시면 돼요. 나는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번역기가 다 해줄 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라는 것을 배웠는데 저는 진짜 수능 때 웬만하면 수학은 포기하지 영어는 포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대학이 영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수능 때 영어를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면 대학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영어가 너무 어렵고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해도 느는 듯한 느낌이 없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교양 필수 과목을 듣고 영어 회화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고상 과정을 밟았는데 누군가는 말을 너무나 잘하고 저는 거기서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너무나 회화를 잘하는데 저는 진짜 한마디도 못하겠어서 그래서 이제 D도 맞아보고 그쵸? 총도 한번 맞아보고 F라고 대학 학점 F면 총 맞는다고 하잖아요. F 학점도 한번 맞아보고 너무 싫어서 수업도 안 들어가 보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기가 이제 겁이 너무 나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느덧 이제 학원을 등록하기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 나이가 25인데 남들은 더 잘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는 그 당시에는 되게 낯설었던 화상영어 상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게 남들 안 보는 곳에서 1대1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이게 메리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성인분들, 요새는 또 이제 교육시장 자체가 많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잘 들어보신다면은 내 마음 깊숙이, 그쵸? 단청 깊숙이 숨어있는 영어에 대한 열망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엠보잉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나는 영어를 정말 영어의 이응도 싫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주무셔도 돼요.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국 영어 교육 관련 연간 지출액이 무려 7조 원이래요. 이 7조 원이라는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제 누구죠? 김철인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조를 떼서 1,000만 원씩 드리면 몇 년을 받는데요? 273년이었어요. 네, 그쵸?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 7조라는 돈을 네, 영어 교육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요새 자녀 교육이 자식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요새 젊은 부부들이 딩크족이다 뭐다 해서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육비가 조금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지 않습니다. 이 영어 사교육장비는. 제 주변의 친구들, 아이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은 요새 마인드가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한 명 낳아서 얘한테 3명분을 몰빵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교육비를 아주 쏟아부어요. 한 명 아이한테 뭐 200만 원, 300만 원은 진짜 기본으로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 시장이 절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 때부터 계속 했던 이런 영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나 큰데 이 7조를 쏟아부었으면 우리 자녀들 다 이제 영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영어 회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씩 10년을 공부했는데 영어를 다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영어 말하기 순위가 121위, 세계 121위로 최하위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영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영역이 바로 70%가 독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서점 먼저 가게 되죠. 그렇죠? 단어책을 사게 되고 영어 책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런 독해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휘, 문법, 듣기 이러한 순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빠졌어요? 말하기, 그쵸? 네. 가장 중요한 말하기 영역에 시간 투자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는 잘 들어도 영어 독해나 해석은 잘해도 이 말하기, 영어 회화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힘든 현실이라는 거죠.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건데 이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새해가 돼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영상 한 번만 볼게요. 영어 공부하시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사모님 명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계속 배우려고 하면 그래. 난 동사 명사 이런 게 제일 싫었어.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메모지에 명사라고 쓰는 순간 끝이죠. 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관심이 없어져요. 맞아. 영어라고 보고 딱 필요 없어요. 전문적인 시험을 보려는 분들에게 의미하는 거지 영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회화를 그냥 바로 그냥 알아보고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인다. 명사하다 끝나요 그냥. 영어 접어버리고. 수능 보시는 것 같아, 그죠? 명사, 대명사. 부사 이런 거는 사모님이 맨날 돌아봐요. 우리 다 이렇게 영어 공부했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때 저도 깜지 쓰듯이 단어를 써서 외웠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니까 회화가 될까요? 안 되죠, 그쵸? 외우기만 하니까, 그쵸? 네. 왜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해야 될까?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욕구나 이유들이 첫 번째는 입시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대학 가려고 아니면 뭐 국제 대학 가려고 이렇게 입시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취업.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을 할 때 뭐 토익이나 토플 점수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또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영어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행이에요. 그렇죠? 이 여행 갔다 오면은 영어 공부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뿜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래 안 가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어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죠. 카이스트 2018년 영어 면접을 도입했대요. 이제 입시를 하는데 이제 수학 능력 평가의 등급이 굳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수시 입학을 지원을 해도 이제 영어 면접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영어 회화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등급이 조금 낮아도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세대 수시 면접에 일반 면접을 영어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4등급도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이 영어 4등급도 서울대 간다. 이렇게 영어 회화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들 영어 학원에 보내기 시작해요. 영어 유치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어 유치원 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한 3살, 4살짜리 애기 유치원 보내는데 200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거의 이제 중소기업 초봉과 비슷한 수준의 이러한 돈들을 지금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내놓고 다 잘하면 좋은데 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면은 잘하는 애들은 또 잘하고 그렇죠? 아예 입 다무는 애들은 못하고 이런 게 좀 이제 갭이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도 이제는 영어 면접을 늘리고 있어요. 이 진급 시험에도 이제 영어 회화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에서 이제 해외 바이어들과 업무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도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이 영어 회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능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예상 일정 이렇게 보면은 거의 5픽이나 그쵸? 5픽 성적이 필수 제출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대 젊은이들 맞나요? 20대들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늘 하고 싶어하고 꿈꾸고 있는 여행이에요. 해외여행을 다들 얘기를 하면은 늘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깃발 따라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유롭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뭐가 좋으세요? 깃발 뭐 좋죠. 뭐 해외 길도 안 잃어버리고 그죠? 뿅아리들처럼 이렇게 쫄쫄쫄쫄. 근데 이제 어쨌든 밖에 해외 나가면은 어쨌든 이렇게 빡센 일정보다는 이 자유가 좋다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이 언제였지? 한 몇 년 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싱가포르인가 어딜 갔다 오셨는데 패키지로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패키지가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지에 내려주고 1시간 내에 둘러보고 여기 모이세요 하는데 1, 2분이라도 늦으면 두고 갈까 봐 관광지 둘러볼 시간을 1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3, 40분만 둘러보고 이제 모이는 장소에 계속 여기서 10분, 20분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다시는 패키지 가기 싫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패키지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언어. 그쵸? 네, 모르니까, 그쵸? 그 주변의 지리도 모르고 무언가가 잘 안 됐을 때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쵸?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인솔자가 있어야지만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여행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늘 하지만 이제 자유여행을 꿈꾸죠. 좀 더 여유롭고 휴양지에서 좀 더 이제 내 마음대로 누워 있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맥주 한잔 사 먹고 밥 먹고 이러한 것들을 꿈꾼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요새는 이제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뭐 파파고나 그쵸? 어플 번역 어플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뭐 영어 못해도 돼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예능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입에다가 핫도그 3개 주세요. 월등히 3개가 나왔어. 아이고. 핫도그 3개 주세요. 3개 주세요. 핫도그. 아니, 제가 아니야, 아무튼 잘 된대요. 그쵸? 핫도그를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3라고 하면 주실 텐데, 그죠? 3개를 주실 텐데, 월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 번역기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된 의미와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번역해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느끼는 건데, 답답하는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이제 번역기 어플 키잖아요. 그럼 번역기 어플에 한국말을 영어처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딜레이 되는 한 3, 4분의 시간이 굉장히 소통이 안 됨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제 갔다 와서 했는데, 이 영어를 안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어제도 황희영 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무언가 내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그거를 습득하려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이가 내가 20대건 30대건 40대건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이제 인터넷의 발달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 또한 이제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이미 영어가 외국어가 아닌 그냥 뭐 제2 언어처럼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영어라는 것이 웹사이트의 반 이상이 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만 정보를 영어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독일 학자가 브라질 학자가 보라는 정보를 올릴 때도 어느 언어로 올리느냐? 영어로 올린다는 거예요. 링과 프랑카, 중임 없는 언어입니다. 전 세계 명문 대학은 요즘 온라인에 자기들의 강의를 무료로 올립니다. 묵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 내가 어떤 지적 갈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만든 강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런 세상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전 세계가 다 SNS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전 세계 F모 웹사이트의 친구 관계 지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형이에요. 국경 이런 거 없습니다. 언어 장벽만이 있어요. 옛날에는 5천만 명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50 몇 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1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몇 천 명만 찾으면 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SNS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뭐 굳이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화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나라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국 공용어처럼 그렇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 영어 하나만 잘해도 나의 경쟁력과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딸기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구글 웹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약 2130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딸기라는 단어를 스트로베리로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예요? 4억 3천인가요? 네, 4억 4천만 개의 검색 자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검색해서 내가 필요로 의해서 검색해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양도 거의 2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그렇죠? 누군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들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가 요새는 점점 더 이제 필요로 의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한국인데 한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그렇죠? 다들 자주 보시는 간판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간판들이 이제는 다 한국말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인사동에만 가야 보이더라고요. 인사동에는 스타벅스도 한글로 써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언어가 거의 다 이제 영어로.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는데 이 영어 모르면 이거 시켜 먹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음료가 대체 뭔가, 그죠? 이렇게 다 영어로 돼 있다는 거죠. 이 잘못하면은 누가 어르신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지? 마트 가가지고 바디 샴푸를 사러 갔는데 이게 뭐 샴푸인지 바디 샴푸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샴푸를 사가시고, 그죠? 그런 정도로 이 영어가 우리 삶에 엄청나게 밀접하게 이제는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과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 SNS를 통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은 없는데 이 언어의 장벽만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 만약에 신이 나에게 능력을 하나 내려주신대요. 뭐 자고 일어나면은 영어 회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싫다고 거부하실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누가 대신 여기 뭐 AI가 가끔은 뇌에 탑재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보세요?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생각 저 가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어를 하면 좋고 이 필요한 걸 아는데 대체 이 영어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화가 늘까? 여기서 늘 답을 못 찾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 공부라는 것을 많이 포기하고 영어 회화를 포기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거죠. 영어가 과연 학문일까요? 언어일까요? 언어,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이 수능을 보기 위해, 시험을 보기 위해, 입시를 보기 위해 점수 때문에 언어를 학문처럼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어로서 소통은 빵점인 거죠, 그렇죠? 이 원래 모국어 습득 방식 자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엄마 하면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 이런 단어를 약 2만 번에서 3만 번을 들어야지만이 아이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대요. 듣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야 내가 그 듣는 거를 통해서 따라 말하게 되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이제 동화책 사주고 그쵸? 뭐 가나다라 기억 니은 이런 것처럼 동화책을 사주기 시작하고 읽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뭐 맞춤법을 어떻게 쓰는지 쓰는 거는 제일 나중에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ABCD, 그죠? ABCD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기억 니은 쓰듯이 쓰기책부터 A 쓰고 소문자 A 쓰고 이렇게 영어를 배워왔어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똑같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 많이 귀를 노출시켜줘야 돼요. 내가 많이 영어를 듣는 만큼 그에 반해서 영어 회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내가 내뱉는 말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엄마들이 늘 이제 아이가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면서 늘 교정을 해주잖아요, 말을. 그런 것처럼 내가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하면서 내가 내뱉는 영어 회화와 단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어를 언어처럼 쓸 수 있는 이러한 습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엠보임이라는 영어 교육 상품이라는 거죠. 이 엠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하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이 집에서 하는 화상 영어, 온라인 영어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겪어오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들부터 태블릿 정도는 다 이제 만질 줄 압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예습이나 선행학습 자체를 그 태블릿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하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보임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문법, 어휘, 발음까지 한 번에 마스터할 수 있는 7대 영역을 마스터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엠보임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 중 이 3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검증된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한 학사 관리, 세 번째는 강력한 컨텐츠예요. 첫 번째 검증된 전문 강사는 제가 필리핀 현지 MVC라는 교육센터를 마닐라와 세부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닐라와 세부에 보유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강사님으로 이렇게 입사, 취업이 확정이 됩니다. 네. 바깥에 보면은 다른 기타 타 화상 영어들은 뒤에 막 배경이 집이고, 그쵸? 막 잠옷 입고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실기까지 3차를 거쳐서 강사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 7단계, 8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더 이렇게 세분화된 것이 있는데 일단 서류 접수부터가 교육에 종사하시거나 교육학과를 졸업하셨거나 그러한 이렇게 전문 강사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서류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티칭 능력이 있는 강사들만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분기 평가별 시스템이 있어서 강사님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학생들을 너무나 재밌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류 심사부터 인터뷰, 실기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가시면은 일단 가채용을 통해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규 채용 전에 기본 교육을 하고 정규 채용이 되고 나서도 신규 커리큘럼 교육, 발음 및 문법 교육, 교수법, 수업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강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강사 소개 영상 보면은 이 강사님의 영어 발음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이 바로 확실한 학사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학습자와 이 원어민 선생님만 그냥 화상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이 친구들이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새해부터, 그쵸? 그래서 6개월 헬스를 끊어요. 그러면은 이 헬스, PT를 하는 이유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헬스를 끊어 놓으면은 내가 가요, 안 가요? 한 3일은 갈 수 있어요. 그쵸? 한 오래 가면 한 일주일, 2주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서 잡아주는 PT가 비싼데도 하는 이유가 나의 의지로 내가 헬스장을 갈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시피 이 학습자가 그냥 일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원어민 강사와 수업을 하라고 하면은 결석률과 이런 수업 태도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저희가 하는 역할인 엠보임 플래너 역할입니다. 엠보임 플래너들은 영어 못해도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대신 내가 이 학습자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PT 강사님처럼. 그래서 이 엠보임 플래너란 최상의 학습 효과를 위한 서포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강 결제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수강 등록을 할 수 있고 강사님을 매칭시키고 이러한 것들 연결해주는 역할만 내가 배워놓으면은 충분히 내가 엠보임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이 엠보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코칭 플래너들이 이렇게 상담, 영어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들인지 상담을 해드리고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근데 레벨 테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어느 단계부터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나 1대1이다 보니까 그걸 위한 레벨 테스트인데 간혹가다 이 레벨 테스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수강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10분 정도 무료 체험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약 한 10분 정도 저희 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 일상적인 대화와 이제 뭐 이런 자료 같은 거를 틀어놓고 그 자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강사님이 이 레벨 테스트, 이 사람의 이 말하기 능력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가 일어나면은 이제 수강 신청을 뭐 월수금인지 화목토인지 이런 수강 규정을 선택을 해드리고 이들이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간혹가다 선생님 내일은 수업 못할 것 같아요 하면은 뭐 연기라든지 보강 강의 이러한 것들만 내가 대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쭉 써놓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 중인 학생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엠보임에서 다 평가를 해줘요. 그럼 저는 이거 캡처해가지고 그냥 뭐 중요해 보이는 문장 밑줄 쳐서 한번 딱 보내주면 돼요. 그럼 그게 수강 관리의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피드백이 올라오기 때문에 피드백에 올라온 문장 교정이나 단어 교정 그러한 것들을 활용만 하면 돼요.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엠보임 수강생들도 요새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수강 규정에 관한 부분도
다 나와 있죠. 그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플래너라고 한다면은 뭐 주 3회 12회 거는 연기는 몇 번 되는지 뭐 보강은 얼마인지 이러한 규정 정도는 다들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만 기초적인 부분들만 내가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은 누구든 다 이 엠보임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강력한 컨텐츠예요. 저희가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엄청 많죠, 그렇죠? 다들 주무시나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수강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회화 비즈니스 시험 대비, 시사 토론, 문법, 어휘, 여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수강생이 수강을 하려는 목표, 그쵸? 목적이 있죠. 여행 3개월 뒤에 저 유럽 여행 가는데 그로 인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여행 영어 아니면은 뭐 문법 시험 뭐 토익 스피킹 대비, 뭐 비즈니스 막 이런 식으로 그 수강생의 니즈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와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화상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강사님들이 이 강의를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커리큘럼 자체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뭐 레귤러 코스, 엔시니어, 이머전 과정, 뭐 토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소비자가 만약에 이제 나는 좀 더 단어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엠보카 과정. 아니면은 나는 뭐 문장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단어는 아는데 문장 만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기초, 그래머 포인트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리큘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어떠한 커리큘럼이 좋은지는 다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면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영어 회화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엔라이프 과정이나 엔타임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 좋아요. 엔시니어 과정이라고 아이캔톡이라고 해서 왕초보 실버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캔톡 밑에 보시면은 교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교재 보시면은 밑에 써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밑에 한글로 다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감 없이 겁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 글씨 크기까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크게 말하고 적게 말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이런 커리큘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엠보임이라고 해서 완전 진짜 그야말로 주 5일 빡세게 매일매일 이 5대 영역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선택하시고 나시면 저희 엠보임이 가지고 있는 부가 콘텐츠들을 모든 수강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데일리 엠보임이에요. 매일매일 일상 회화 패턴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매일매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엠보임, 뭐 중요 문법 강의는 무료로 열려 있거든요. 이것도 내가 문장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 번씩 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실전 영작, 이 영작이나 영어 일기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댓글 달아줘요. 내가 했던 문법이 뭐가 잘못됐다 하면 코멘트도 달아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선택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웅진 빅박스를 통해서 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쵸? 게임처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빅박스도 원래는 이제 개별이 구매를 하려면은 한 달에 한 6만 원이었나?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부과해야 되는 그 부가 서비스예요. 근데 엠보임 소비자들은 무료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은 너무 좋다. 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부터 이러한 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책들도 다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세요. 저도 이제 게임을 가끔 이걸 하는데 이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1등으로 들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죠? 1등 한번 해보고 싶어서 늘 도전 중인데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엠보임 플래너 역할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게 저는 이 엠보임 플래너는 사실은
수업을 한 3개월 정도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해봐야지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보면서 이 피드백 받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마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만 딱 한번 해보세요. 이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끊김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강의안을 틀어주시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뭐 그러면서 이제 수강 규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하고 수강 규정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 플래너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엠보임 플래너 사이트 엠보임 세이 들어가시면은 여기 플래너 가이드북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가이드북 한번 다운받아 보셨나요? 다들 플래너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가이드북 안에 내가 엠보임이 무엇이고 엠보임 플래너가 뭔지 엠보임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강 커리큘럼이나 수강 규정 카카오톡 설치하고 고객 응대 노하우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영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고객 응대 노하우가 처음 하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쵸? 소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는 이렇게 바로 물어봤을 때 어버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필리핀 강사님은 발음이 원어민과 다르지 않나요? 뭐 특유의 따갈로그어 발음이 있던데 막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내가 대처해서 말해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북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활용만 하면은 진짜 최고의 상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엠보임 비즈니스를 통해서 초기에 어떻게 소비자와 뭐라 그러죠? 마진,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딱 11시에 끝날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저는 거의 이제 주 3회 3개월권을 많이 팔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이제 타 그룹이나 엠보임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신 분들 보면은 막 2년, 5년, 저 오늘 3년 끊어왔어요. 막 이러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떻게 한 집에서 3년을 딱 끊어올까.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으셨겠죠. 여쭤봤더니 저도 처음에는 50번 갔는데 결제 하나도 안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3개월 나오고 6개월 나오고 뭐 1년 나오고 하더니 그게 쌓이는 그 경험에 의해서 요새는 학부모님들이 2년도 끊어주시고 뭐 직급 갈 때 5년도 끊어주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이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주 3회 3개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한 명의 수강생을 만드는데 이 엠보임이 좋은 것 중 하나는 회원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통신 396 요금제를 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쵸?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299 요금제인데 내 맘대로 뭐 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 통신 요금은 내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엠보임 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뭐 55만 4천 원 이게 3개월 36회 수강권 가격인데 얼마를 받는 거는 플래너의 몫이에요. 내가 75만 원을 받아도 되고 55만 4천 원짜리 수강권을 75만 원을 받아도 되고 80만 원을 받아도 되고 누군가는 90만 원을 받고도 이렇게 수강생들을 모집해요. 그게 내가 얼마나 이 수강생을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왜냐면 플래너비는 내가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저는 이제 32만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거의 팀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어느 정도 파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격들이 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진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한 달에 이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는 사람 2명을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MV 다 빼고 나에게 남는 소매 마진만 64만 원이 됩니다. 2월 달에도 2명, 보름에 1명씩은 마음만 있으면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이들이 뭐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노력만 하면은 저도 진짜 막 20대들도 그렇고 전단지만 붙여도 20대들도 그렇고 요새 전화를 받으면은 생각보다 6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영어 공부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65세, 막 70세 이런 분들도 이제 수강생으로 이렇게 관리해보고 했는데 그렇듯이 영어 공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1월에 2명에서 64만 원, 2월에 2명에서 64만 원,
3월에 2명에서 64만 원 이렇게 소매 마진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4개월 차가 돼서 2명을 유치를 했더니 이 1월에 유치한 2명이 좀 더 해볼게요 하고 재수강을 하는 거예요. 이 엠보임 컨텐츠의 가장 큰 강점이 저희 엠보임은 재수강률이 다른 데 학원은 한 달 다니면은 두 번째 달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엠보임은 재수강률이 89.7%나 됩니다. 내가 관리만 잘하면은 3개월 만에 언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는 내가 2명만 했지만 1월 달에 한 2명이 재수강을 해주기 때문에 128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5월에 2명, 6월에 2명 이런 식으로 128만 원을 받아가게 되죠. 7월 달에도 또 신규 수강생을 2명씩 딱 1년만 해보는 거예요. 7월에도 2명을 유치했더니 이제는 1월, 4월에 했던 수강생 4명이 재수강을 해줘요. 그럼 7, 8, 9월에는 192만 원의 소매 마진을 가져가게 되죠. 이해되시죠? 네. 나는 똑같이 한 달에 2명씩만 유치를 하면서 유치했던 소비자들을 관리를 해가는 거예요. 10월 달에 똑같이 2명을 유치를 했더니 이제는 전에 이게 3바퀴 돌았기 때문에 총 8명의 소비자가 결제를 해주면서 256만 원을 벌어가요. 11월에도 256만 원, 12월에도 256만 원. 총 24명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1년 뒤에 월 256만 원이 소매 마진으로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네, 256만 원. 출퇴근하지 않고 소비자 관리만 하고 다음 년도 1월에 신규 소비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이들이 수강하는 날 계속 이 돈이 내가 소매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월 2명을 1년 했더니 256만 원. 난 좀 더 잘할 수 있어서 월 3명을 유치했더니 월 384만 원. 4명을 유치했더니 월 512만 원. 이거는 사장님 능력대로 소비자를 유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소비자 명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맥시멈 소비자를 관리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MV가 크다 보니까 이 엠보임 같은 경우에는 팀 수당으로 나눠 갖는 것도 훨씬 좋아요. 혼자 힘으로 매출한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게 팀 수당으로 같이 한 경우에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 3회 수강생 2명을 제가 유치를 했어요. 근데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은 1명씩만 유치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명의 수강생을 제일 끝에 한 번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도 돈을 벌고 이들도 돈을 벌고 이해되시죠? 네. 이들도 내려줘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강생보다 이들과 함께한 수강생들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수당 제외해서 나 혼자 5명을 하면은 매출이 240만 MV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와 같은 팀원들이 1명씩만 유치를 해도 월 100에서 250만 원의 권리 수익이 나옵니다. 내 소비자들 가지고 있는 소매 마진은 소매 마진대로 따로 가져가고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각자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각자 1명씩만 소비자를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 100에서 250만 원의 권리 수익은 저희 어제 2번째 보상 플랜에서 들었듯이 MV 수당으로 팀 수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엠보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보임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많이들 이 엠보임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통신이 가지고 있는 MV의 힘보다 엠보임의 매출, MV의 힘이 거의 한 10배가 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내가 직급을 가거나 내가 단기간에 수입을 만들거나 이 소매 마진을 부착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엠보임이 어쩌면 지금 우리 NRC의 두 번째 상품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영어를 평생 안 할 거야. 아니면 난 평생 그냥 한국에만 있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외 안 나갈 건데 영어를 뭐하러 해?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누구 외국인을 만나면 하이라도 해보고 싶고, 그쵸? 하이 헬로라도 해보고 싶고, 인사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엠보잉 컨텐츠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셔서 레벨 테스트라도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